하면서 갈게요. 네. 책을 다 끝났어요. 책이 다 끝났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Think and Grow Rich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저희가 잘 마쳤고요. 거기서 나왔던 내용이 그러면 우리가 행동으로 한번 옮겨보자. 요새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예전에 소정호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그러면 세바시를 우리가 진행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정호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발자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병원 선생님은 이제 챗 GPT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혹시나 까먹을 수 있으니까요. 맨 끝에 가서는 이 새로 시작하는 날짜를 3월 1일로 할지 3월 2일로 할지 같이 한번 의견을 모아보고요. 그리고 저는 인디TV를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만일이라는 거의 합리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승화시키는 방법이라는 부분도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그거는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더 소요됨에 따라서 그러면 제가 시간을 뺏는 게 되니까 넘겨드리겠습니다. 소정원 선생님이 한 20분을 하실 거고요. 그 뒤로 Q&A 세션이 한 10분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뒤로 김병원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정원 선생님 네,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언제 주장했는지도 모르고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이런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정작 제가 이것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래도 뭔가 제 얘기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무슨 좋은 방법이 있을까를 사실 어제 저녁에 9시 넘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꽤나 바쁘쳐가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잘하는 블로그를 뚜닥뚜닥 쓰다가 그냥 마지막에는 그냥 그림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려놨는데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것을 공유해주면 좋을까? 아니면 뭐 그냥 저는 제가 핸드폰에서 제가 블로그 보면서 얘기를 하면 그냥 저는 제 얘기를 잘할 수 있어요. 제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들으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블로그가 보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것은 제가 잘 못하니 김나라 코치님이 알아서 네네, 잘해주시고. 네. 네, 그리고 공동 호스트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바로 아야, 넘기겠습니다. 그런 거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네네. 올려놓고 바로 그러면 그 블로그를 공유를 하면 될까요? 예, 예, 네, 공유해 놓겠습니다. 예, 예. 잠시만요. 저 찾아서 공유하고 있을 테니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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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아주시겠어요? 예. 그 블로그에 보이는 표지 사진이 2008년도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네. 한여름밤에 호수막 축제를 할 때의 사진입니다. 물론 뭐 그 축제 이야기까지 하기에는 참 긴데 우선 제가 당시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첨단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첨단골 열린음악회라고 하는 민간단체, 요즘으로는 사회공헌단체? 뭐 하여튼 그런 단체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만들었던 것이 한여름밤의 호수막 축제인데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정말 멋진 공원에서 3일짜리 음악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3일짜리 음악 축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모하고 상당히 규모가 큰 일을 부탁되고 벌린 그런 일이었는데 첫째 날은 국악, 당시에는 민족음악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했었고요. 둘째 날은 락 페스티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젊은이들이 열광할 수 있는 음악으로 했고요. 셋째 날은 주민 노래자랑으로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3일 동안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던 동네 축제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 진짜 재밌다라고 느꼈던 축제였고 그것을 저는 첨단권 열린음악회에 고속도를 냈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갖는 추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그 2013년도에 했었던 광산 록 페스티벌 젊은 그대라고 하는 이것도 하루짜리긴 합니다만 음악 축제입니다. 당시에 이제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심의 음악회에서 그때 유행했던 그룹 사운드 밴드들을 여러 팀 불러서 공연을 했었는데 제가 이때 기억으로 당시에 그 보조금이 2천만 원인 아니 1,500만 원인 사업이었는데 그 자부담이 2천만 원인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별로 내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 이런 일을 한번 해보라고 그런다. 근데 야, 자부담이 2천만 원인데 나는 진짜 이거 버겁다고 생각하고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때 이제 그 젊은 운영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후원을 많이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재밌는 일이니까 한번 하십시다. 그래. 아, 그래? 그럼 하자. 하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했던 우리 젊은 운영위원은 당시에 자기 학원 10만 원을 후원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모한 2천만 원의 자부담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한 달 동안 진짜 다른 일 하나도 안 하고 후원받는 일만 했던 기억이 아주 진짜 후원받는 일이 힘들다. 제가 첨다권 열린어학회부터 열린 수강 콘서트까지 후원을 꽤 많이 받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진짜 2천만 원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때 그 기억이 그 메모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메모장을 보면 어디가 얼마를 도와줬고 어떻게 했는지가 이렇게 다 기록을 찾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기억이었는데 그런 일도 한번 해봤었던 어떻게 보면 그 무모하리만큼 대단한 도전력이 있었던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일도 했었다는 기억이 이제 인생에서 기억이 남는 기억이고요. 그 다음 사진으로 한번 넘어가 주실래요? 그걸 2013년도에 하여튼 했었는데 2014년도에 제가 그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3달간 그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제 인생에서 겪었던 기쁜 일 뭐 한 3가지, 그다음에 제 인생에서 겪었던 어려운 일 한 3가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어렵은 일이라고 겪었던 일 중에 한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제가 그때 당시에 7개 프로젝트를 했었으니까 하여튼 꽤나 일에 열심히 했던 일 중독자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더 까불지 말고 일만 하지 마라고 하는 경고였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때도 포덕포덕했네. 참. 물론 뭐 지금이니까 웃음이 나옵니다. 아이고. 예, 예, 물론 뭐 그때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은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요 근래에는 지난번에 축제한다고 그 달달한 커피를 열심히 먹었더니 살이 좀 붙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보다는 그때가 훨씬 더 살이 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사진은 그때 아프고 난 다음에 1년도 훨씬 더 지난 때의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이때가 언제였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머리털이 이런 정도 자랐는데 머리를 한번 깎고 나니까 머리가 제대로 기르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긴 머리를 한다는 것은 보통 정상이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머리 자라는 속도로 봐서 여성들이 대단한 거야. 저렇게 긴 머리를 잘 갈 수 있다는 건 정말 가히 상상할 수 없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했었던 사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화면이 다음에 나왔네요. 예? 화면이 화면 한번 올려주세요. 예, 예. 네, 네, 화면을 이렇게 바꿀까요? 예, 예, 예. 네, 네, 한 번 더 올려주세요.
네, 네. 한 번 더 예, 올릴게요. 예, 예. 예. 제가 해보자고 했던 일의 근거가 됐던 사람책 공감 토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그 방산문화원 작은 도서관에서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때도 문화원이 좀 너무 나이가 많이 먹은 것 같아.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야 돼. 저 표현으로 그 후비대를 키우는 일을 해야 돼라는 생각 속에서 벌렸던 일인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람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고 이름을 사람책 공감 토크라고 해서 그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강사 한 사람이 1시간씩 그 두 강좌를 하는 이런 과정의 프로그램을 제가 한 3년 동안 했었는데, 주요 관점은 문화원이 좀 젊어져야 돼. 그 젊은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했었던 일이고, 사람들이 늘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재주는 있었던 것 같아. 하여튼 제가 블로그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소통 도구인데, 저는 어떤 사람을 모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블로그에다 써서 그냥 툭툭툭 날리면 그 알아서 다들 찾아오시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모집해야 된다는 스트레스나 사람이 모집 안 될까면 어쩔까라고 하는 걱정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아무 일이나 생각만 하면 일을 벌리는, 그래서 뭐야 챗 GTP 강좌를 제가 토요일 날 열었는데요. 그거 역시도 그냥 뭐 제가 블로그를 잘 쓰려고 노력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뭐 그 정성 들여 쓰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연히 필요하신 분 오세요라고 이렇게 세상에 날려놨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5명 이상 오면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목표를 많이 또 잡지 않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일이 안 되거나 일이 안 될까 걱정하는 일이 하나도 없이 그냥 생각만 하면 그냥 뚜벅뚜벅 일을 벌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벌렸었던 사업이 사람적 공감 토크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에 연상이 돼서 이런 일을 한번 벌려보자라고 언젠가 했었는데, 하여튼 그 현실화돼서 오늘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진은 한 칸 책장 사업을 했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이니까 책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회의 여러 유지를 할까요? 아니면 그 나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선배들에게 선생님이 갖고 계신 책을 저기 도서관에 좀 기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 칸 책장을 만들고, 또 그 한 칸 책장에 있는 몇 가지 책들을 제가 소개하면서 이런 책들 보실 분 저희 도서관으로서 오세요라고 하는 그 블로그를 제가 써서 세상에 날릴게요 라고 해서 그때 이렇게 한 칸 한 칸씩 한 칸 책장 사업을 벌려서, 글쎄 하여튼 뭐 대단히 인기가 많았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효과들이 조금 있었던, 저 그런 책 한번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 다음에 그 책 보고 난 다음에 제가 그분 만날 수 없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켜 주느라고 안 벌려도 되는 일을 벌려서 꽤나 열심히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 책장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실래요? 지금부터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 얘기는 아마 제가 그냥 중간중간에 늘 했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2020년 1월 1일부터 만보 걷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쓰느라고 어쩌내게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제가
15일을 쉬고 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아직 쉬는 날은 없습니다. 글쎄 제가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계절에 한 번 정도 쉬더라고요. 근데 계절에 한 번 쉬기 위해서는 날씨가 굳어서 안 걸어도 된다라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날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일도 많았었는데 광주에 40cm 눈이 오는 날도 있었고요. 하루에 그 100mm 이상 쏟아지는 비 오는 날도 있었는데 하여튼 15분 빼고 다 걸었으니까 웬만한 날 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만일은 걷고 죽어야 돼라는 생각을 했고 만일이 넘으면 1000일씩 갱신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됐든 만일을 걸기 위해서는 26.4년인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빼먹는 날까지 치면은 그래도 한 30년은 걸어야 되는갑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빠지는 날은 나중에는 아마 제가 아파서 못 걷는 날도 반드시 생길 것이고 또 걷고 싶지만 걸으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어서 점점 걷기가 어려워지겠죠. 지금은 제가 씩씩하게 잘 걷습니다만 근데 걸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왜 했냐면 제가 아프고 난 다음에 중심을 잡는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느낍니다만 제가 넘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 그다음에 좀 휘청거리고 있다, 똑바로 걷지 못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 메고 다녔던 것이 엑스밴드로 다니는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에 걸면 왼쪽에 이렇게 그 가방이 가게끔 하는 거는 가방이 있었는데 제가 그 가방을 열심히 메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방을 맨 것이 제 트레이드 마크가 됐었는데 저의 속사정은 그 가방이 좋거나 뭐 그 방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가방은 저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심추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의 자기만의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외양에 표현된다고 하는 것을 저도 배우게 됐고 가끔 버릇처럼 하고 다니는 것들에 대해서 저 버릇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의문을 가지면서 이런 뜻이 있을까? 저런 뜻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것도 사력이 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좋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엑스밴드 가방을 메지 않을래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제가 메고 다녔어요. 작년에 제가 글 쓰다가 공저책 쓰다가 아니야 나 이제 엑스밴드 가방 안 메고 다녀. 나 이제 건강한 사람 됐거든 하고 이렇게 선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만보걷기를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뭐 여기 새낭도 우리 시간 새낭도 시간을 사진 찍었는데 제가 이것을 올려도 될까? 이거 양해도 안 구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혹여라도 제 블로그에 올리면 하여튼 누군가 어디서 또 봐요. 그러더라니까요. 저도 모르는 곳에서 막 누군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그런 신뢰가 되면 안 돼서 그런 마음이 드시고 그런 염려가 있으신 분은 얼른 말씀하시면 제가 스티커 처리를 하든지 어찌됐든 잘 알아볼 수 없게 처리를 하든지 하여튼 그런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전에 동의도 못 구하고 여기 올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걷는 거 잘하고요. 책 읽는 거 잘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쓰기를 하는 일입니다. 제가 요거는 2022년 10월 10일 날 시작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거 어저께 쓰느라고 이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현재 7권째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7권째 노트는 줄도 쳐지지 않은 원래는 제가 마음대로 스케치하려고 샀던 책인 노트였는데 안 쓰고 있어서
모닝 페이퍼를 쓰기 시작합니다만 하루에 3페이지 정도를 쓰는데 제가 예전에는 제가 서예도 했기 때문에 글씨를 또박또박 잘 쓰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정도 글씨를 씁니다. 그러니까 저 아니면 이 글씨를 잘 알아먹지도 못하죠. 아프고 난 뒤에 제가 글씨를 예쁘게 쓰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우리 요즘은 뭐 글씨를 쓰는 세상이보다는 이렇게 타자를 두드리는 세상인데 열심히 쓰고 있고 3650-133이라고 하는 넘버가 붙는데 제가 그것은 10년을 쓰겠다라고 각오하고 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3650이라고 하는 숫자를 썼고 그 다음에 133일을 썼다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 것처럼 제가 이것도 지금까지 3일을 빼먹고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그냥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랍니다. 제가 100% 해야 된다. 물론 100%보다는 못한 일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3일 빼고 다 쓴 것은 그냥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 열심히 한다. 그래, 이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제가 날마다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제 하루 일상 기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아주 조그마한 노트에다가 그것도 한 페이지에 2일씩 얼마나 이해한 거 쓰는 것이 뭐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냥 그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 넘버를 써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것도 날마다 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맨날 빼먹기 쓰고 어떨 때는 뭐 이틀씩 어떤 경우는 3일씩도 한꺼번에 정리하는데 정리하는 시간이 그렇게 몇 분 안 걸려서 그래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1번이 걷는 것이었고 5분 스트레칭이 이제 우리가 백스이독 시간에서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랭크를 한번 해본다든가 잇몸 팔굽혀펴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 하는 것이 1번에 해당이 되고요. 2번에는 독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독서가 백세이독하고 세낭독이 있으니까 두 개는 자동으로 하죠. 세 번째가 이제 성경인데요. 성경은 제가 이거 역시도 제가 쓰러지고 난 다음에 발음이 매우 어눌했습니다. 의사소통하기가 가족 외에는 힘든 정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거는 제일 처음에는 우리 집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읽세.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7페이지씩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읽는 방법이 한 구절씩 주고받는 교독 형태로 읽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 3년 동안 그때 당시에 성경을 7번 읽었었는데요. 저의 어눌한 발음을 교정하는데 가장 주요한 저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선택했던 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꿈이긴 한데 제 나이 수만큼 내가 성경을 읽고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성경을 읽읍시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이제 8번째 읽으면 이제 내 나이를 따라가려면 이제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네. 그래서 1년에 한 4번 읽는 방법으로 약간 28페이지씩 읽읍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욕심내지 마시오. 며칠 하다가 그만두면 그것이 뭔 소용이 있다요. 그래서 지금은 14페이지씩 읽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씩 읽으면 1년에 2번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늘날까지 열심히 잘 읽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역시도 죽는 날까지 할 계획이어서 서두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마음의 긴장을 놓으면 절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둘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맨날 찾습니다. 그 다음 기회만 되면 얼른 후루룩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14페이지를 읽지만 둘이 교독으로 읽으면 그래도 시간이 한 30분 정도 소요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참 힘들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뭐 3-4까지 있고 그러는데 어떤 날은요 3-8까지도 있습니다. 8종의 책을 읽어야 되는 날도 있습니다. 독서 모임을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의무로 읽어야 되는, 꼭 독서 모임이 책을 읽고 참여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책은 읽고 독서 모임을 참여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나름 그 책을 열심히 읽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책 읽는 것을 결코 짐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다음에 책 읽는 것이 매우 재밌는, 그래서 책을 보고 있으면 나는 행복해라고 하는 행복하게 빠져서 책 속에 빠져서 맨날 사는, 그 책이 주는 여러 가지 유익이 정말 많다라고 저는 느껴요. 제가 고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두꺼운 책 읽기를 즐기는 편이고, 두꺼운 책을 잘 읽는데, 두꺼운 책을 읽는 방법은 저는 그 책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0페이지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라면 저는 한 페이지 읽는데 1분씩 잡고 1000분을 내가 이 책에 내가 주면 돼. 내 인생을 1000분을 투자해서 내가 이 책을 읽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읽을 생각은 없습니다. 보통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책을 보면 눈도 쉬어져야 되고 또 다른 일도 해야 되고 해서 책을 잘 읽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책이 400페이지대 책인데 400페이지대 책은 가볍다라고 느껴집니다. 요즘 사람들한테 책이 300페이지 넘어가면 두꺼운 책에서 읽기 싫어진다고 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쨌든 뭐 제가 백세이독 시간이나 또 새낭독 시간에 가끔 말씀드리지만 두꺼운 책 읽기를 즐겨하고 두꺼운 책을 역시 마찬가지로 꾸준히 읽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 수정 선생님. 저희 지금 시간이 조금씩 이제 가고 있어서요. 한 1분 정도 남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번까지 얘기했고 4번 얘기하면 얘기가 다 끝나잖아요. 4번이 그날 있었던 소사를 간략간략 키워드만 적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국악진흥원에서 하는 근대기록문화조사원 활동을 합니다. 그 근대기록문화조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시대부터 1979년까지의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근대 기록문화를 조사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날에 받으셨던 상장, 앨범, 사진, 저축 총장,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일들을 찾아다니는 일을 하는데, 제가 이 방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는 우리 유근태 회장님이 옛날 저축 통장을 많이 갖고 계시다 그래서 언제 한번 내가 부산에 가서 그것을 조사하러 가봐야 쓰겠는데 아직 시간을 못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언제라도 있어. 이 자리를 빌어서 안 버리고 부산을 있어. 한번 가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없지만 제 얘기를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중간에 브라보. 어, 브라보. 진짜 대단하십니다. 말씀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그 맨 끝 부분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게 돼서 그것 또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에 지금 궁금하신 점을 적어주시고 하셨는데요. 또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요. 혹시 소정호 선생님께 궁금한 내용들을 단톡방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어떨까? 그게 조금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개인톡으로 들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정년 나이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채팅룸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김병원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네, 아마 네, 김병원 선생님. 나라 선생님, 저도 제 블로그에 네, SBS 자막 뉴스를 좀 틀어 주시고, 네네네. 시작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공동 호스트 드리는 것보다 아니요, 안 주셔도 됩니다. 네네, 저 소정호 선생님하고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소정호 선생님 이 사담을 들으면서, 저분하고 내가 에너지가 좀